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오늘 시장 좀 열어보기 전에 걱정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요일 오전 11시였죠. 이란과 미국의 파키스탄에서 이어졌던 협의 일단은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하나 있었고 또 아침에 추가적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미군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겠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더해지면서 오늘장 쉽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시장 센티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 모습들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선반영되어 있고 실적 주간 앞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재료를 찾아 나서는 그런 시장일까요? 저희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좀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양시장 일제히 밀리면서 출발했지만 반등 이후에 코스닥은 이 상승부를 여전히 지켜주는 모습들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일단 환율이 뛰었습니다. 유가가 함께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뛰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2차 협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를 저희는 감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 회피 를 좀 하려고 하는 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스피의 공매도 장부액이 16조 원을 넘어섰다. 또 다시 한번 역대 세 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소식들 오늘 더해졌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가장 높다고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같이 거론이 됐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쇼스퀴즈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코스피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주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발 담그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K뷰티 일단 수출에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소식 속에서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 움직이기도 했고요. 방산 쪽에서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힘을 썼죠. 그 외에도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단의 종목들 오늘 코스닥에서 굉장한 추력 보여준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수급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개인 홀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 일제히 팔아치웠는데요. 특히 외국인 5거래일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현선물 일제히 다 매도를 외쳤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오늘 코스닥, 코스피 일제히 다 사자세였는데 한 1.3조 원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NXT 안에서 코스피의 이 매수량을 조금 축소해내는 모습들 한 2천억 원 정도를 오히려 줄여내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동일한 포지션입니다. 개인만 홀로 사자,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를 외쳤는데 사실상 외국인의 이 매도 규모 금액이 3월과 4월 현저히 달라졌다라는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쪽 함께 보셔야 할 텐데요. LX 일렉트릭이 정말 금상첨화를 보여줬죠. 오늘 LS 일렉트릭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5대1 액면 분할 보여주면서 장 출발할 때부터 16%까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쪽으로 1,700억 원 규모의 이 배전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두 가지의 양 날개를 달았던 LS 일렉트릭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오늘 300만 원을 돌파하면서 4%까지 상승 마감한 모습들 보여줬고요. 서전기전이나 대한전선 같은 이런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오늘 크게 나타났었던 모습들 보여졌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오늘 5인의 시초가 공략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함께 준비를 해보시죠. 일단은 QSI 먼저 권혜영 위원으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광반도체 쪽 계속 지켜봐야겠죠.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들어왔으니까요. 내일장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0% 상승했는데 과연 이 추력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우 위원의 아크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U 인프라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기업이다. 엔비디아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죠. 약간은 요즘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을지 김동우 위원으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넷패스 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으로부터 받아보겠고요.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5,000원까지 목표가를 불러준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전력기기 이제는 초고압의 대표 주자이기도 했었는데 중전압
까지 어찌 보면 다 같이 올라갈 만큼 전력기기 쪽 마찬가지로 지금 초호황기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명장 의원 H현대일렉트릭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 쪽 이 인공관절과 관련된 가끔씩 나옵니다. 한결선위원회 메디포스트까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장 출발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엇갈린 시장 속에서 저희는 내일장 정조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내일장 먼저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프리뷰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박소은 의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원하게 머리를 이렇게 까주셨네요. 네, 이발을 했습니다. 네, 내일 시장 조금은 더 시원하게 이 불확실성, 안개가 거친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정조준 하나의 키워드로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아쉬운 결렬, 다행히 증시 상방. 맞아요. 생각보다 센티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대비해서는 시장이 버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오늘 좀 들었거든요. 내일 오전 11시라고 하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 안에서도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어떤 희망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사항은 합의를 했지만은 핵 보유 문제라든지 이 핵심적인 사항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협상이 좀 결렬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뉴스를 이제 통해 가서 월요일장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장 초반에서는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오전 한 10시, 10시 반 정도 기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방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 때문에 일제히 하락을 출발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게 움직였다. 이 월요일장은 좀 견조하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이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이 반복된 패턴에서는 뭐가 유효하냐면요. 저가 매수 그리고 고가 매도 요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실적 시즌에 맞물려 가지고 이 방향은 오히려 지금은 좀 상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 이제 특히나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증시 방향은 오히려 좀 상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지금 신용 잔고가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무리 없이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PPI 지수도 발표가 되고 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전에 대한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좀 시장 자체를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항상 주식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매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매매를 통해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여러분들께서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쫓아서 이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장 초반에 물렸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장 초반에 물렸던 섹터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장에서도 예, 충분하게 섹터별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탈플라스틱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듯 하다가도 충분하게 좀 모멘텀이 좀 내려앉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려면은 무엇보다도 매매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요즘은 근데 시장이 급등하면 개인이 팔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이 사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의 주도 섹터 어디를 공략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일장의 주도 섹터 만나보시죠. AI 병목. 빛으로 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광반도체, 광통신 오늘 굉장한 모습들 보여줬는데 뭐 우리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말 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 결렬 소식도 있었지만 아르테미스 2호 무사 귀환했다라는 속보도 같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 또 광통신조가 같이 또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도 보여졌는데 이쪽 어떻게 보실지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광통신이 요즘에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사실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광통신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연이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광전자 이런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 주말에 제가 토요일 방송에 머니왕 2부 방송에 이번 주 혹은 이제 다음 주에 유망할 수 있는 섹터 3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 통신장비 섹터, 이 광통신 섹터, 이 섹터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옵티식스,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옵티시스 지금 차트입니다. 옵티시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새말뚝 잡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서 지금 4월 7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 있는데 제가 정말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5% 장중에 25% 뛰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시가에 노리셨으면은 바로 20% 넘는 제 수익을 보셨을 것 같고요.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로 따진다면 1,000원,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지만은 최근에 2만 원은 뚫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21,300원까지 올라서 장중에는 20%가량까지 올라섰는데 이 종목도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더 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세가 제대로 안 나왔던 종목이 바로 KMW거든요. 이 KMW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기점으로 이제 목표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광통신 관련돼 가지고 종목을 좀 찾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KMW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MW 새로운 종목의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봤는데 적중 매매 저희는 그 포인트를 두 번째 주도 섹터에서 함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광통신 받아봤고요. 두 번째 주도 섹터는 방산 쪽에 집중을 해볼게요. 종전협상 줄다리기 방산주 투자 무게는 방산주 매력적인 종목들 굉장히 많고 수출, 수주 계약 소식들 계속 들려옵니다. LIG 넥스원이 52주 신고가를 또 찍어주면서 이제는 좀 중소형주까지도 온기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네. 또 3월에 방산은 또 가기도 갔잖아요.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 탈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혹은 가벼운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 가벼운 섹터들은 오늘 올랐으면은 내일 꺼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제 섹터들은요 충분하게 자금이 들어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시장의 모멘텀으로 보면 2등 쪽이 됩니다. 2등 쪽.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방산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수출을 이제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이제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는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는 건데요. 제가 이 띄워드린 차트가 이제 LIG 넥스원을 좀 살펴볼 텐데 LIG 넥스원이 오늘 같은 경우는 99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진짜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100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LRG 넥스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주 중에서도 LRG 넥스원이 만약에 이 수출 비중이 좀 커져가지고 재무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100만 원, 이 황제주로서 등극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LRG 넥스원인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방송에서 이 퍼스텍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퍼스텍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5,8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굉장히 급등한 자리죠. 이 급등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말 방송에서 방산 종목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제 주말에 협상에 대한 결렬 이 소식에 인해 가지고 오늘도 좀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이 퍼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량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은 파이버 프로가 있는데 이 파이버 프로는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천히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말뚝이 두 번 떴거든요. 3월 24일과 4월 1일 부분이 새말뚝 두 번 잡혔습니다. 이 새말뚝이라는 건 장대 양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장대 양봉, 즉 말해서 기준봉이 하나만 떠도 신뢰도가 높은데 바로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좀 신뢰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살짝 거래가 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어서 이 킵 고잉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산 섹터 중에서 이렇게 세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산 쪽에서 LRG 넥스원, 퍼스텍 그리고 파이버 프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새말뚝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10시 반 무료 공개 방송 있는데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소식들 조금 더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주식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장후 매매, 장 초반 매매가 아니라 장중 매매가 정답입니다. 이 장중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 특히나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잘 모르십니다. 그 비법은 바로 새말뚝이 있죠. 이 새말뚝 매매 기법인 여러분들께서 매매 타점을 노려가지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알 수 있는 이제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는 이 새말뚝 기법과 더불어서 미국 주식까지 다룰 테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반에 이어집니다. 저희 앞서서 뭐 파이버 프로 이 장대 양봉 새말뚝 두 개 나왔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한 그동안의 상승률도 포인트 잡아보면서 추가적인 종목 리뷰 타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동안의 상승률 함께 만나보시죠. KNJ부터 지니너스, 펜트론과 올릭스, 시메스까지 뭐 로봇, 바이오 굉장한 종목들 저희 함께 끌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대형 포장 이 종목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게요.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전 4월 7일 날 받아봤는데 오늘 갭상 출발하면서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목표가까지는 자리가 좀 남아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뭔가 저희가 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이렇게 중동 전쟁과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보시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새말뚝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됩니다. 이 새말뚝 자리가 어디냐면요. 3월 26일이거든요. 3월 26일 새말뚝이 잡히고 나서 이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한 번씩 들어 올려주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슈팅 나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또 밑으로 내려앉았으면 또 다시 매수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와서 1,400원을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종가로 다시 한번 또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 보시면은 1,460원까지 올랐거든요. 여기서 또 한번 매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3차 밴드로 내려오면은 또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날 1,247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이 새말뚝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마다 수익이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요일 날짜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슈팅 나올 때 지금 14%, 15%나 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새말뚝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새말뚝 안에서 저희는 거기서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좀 해주셨네요.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하이스틸. 둘 다 어찌 보면 이 리스크가 계속 되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의 수혜를 좀 받아가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정말 타이트해야 하거든요. 4월 10일 날 받아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강관, 이 철강 관련된 섹터는요. 어떻게 보면 시총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조금 붙으면은 바로 슈팅이 나오는 섹터가 바로 철강 섹터거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파이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붓밸류, PBR이라고 하죠. 프라이스 붓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BR 자체가 0.5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튀고 있거든요.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1월 21일 한 번 거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4월 9일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이 3개월마다 이 세력들이 거래를 들어올려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튀는 종목은 매매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 기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소울랜드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가 5,500원인데 이 5,500원 저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회색 막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들고 있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튀어오른다라고 하면은 단번에 튀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이스틸 킵 고잉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장을 위한 준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와준 종목이 화학 관련해서 남해화학인데 내일 오전 11시 역봉쇄 예고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수급에 있어서 저희는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그동안 그로 인해 올랐던 제지주, 화학주, 비료 이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 비료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이 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이제 급등할 수가 있고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비료 화학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비료 시장에서 40% 정도를 점유율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농협 계열사라는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이제 산업에 속해 있지만은 이 최근에는 단순 농업에 대한 기업이 벗어나와서 이 고부가 가치를 영역을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 보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으로 슈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봐보시면요. 일단 3월 달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3월 9일하고 3월 13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씩 급등이 나왔었는데 크게 음봉으로 자리 잡혀 있고 이 부분, 여기 박스권 부분 있죠. 8,000원부터 9,000원 구간까지가 이 박스권 구간인데 여기 밑에 거래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가 거래가 별로 안 들어와 있었지만은 이 종목이 여기가 매집입니다. 여기가 매집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집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거래량을 들어왔거든요. 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분봉을 확인해 보면은 3분봉상 3번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조용히 우상향을 하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3월 13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1,990원까지 올랐거든요. 여기를 한번 뚫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11,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최고가보다 딱 한 고가 높은 11,000원으로 일단 목표가를 잡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의원님. 네. 오늘 의상이랑 네일을 딱 맞춰 오셨어요. 10시 반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거기서 이런 패션 센스까지 저희 배울 수 있는 겁니까? 내일도 보셨군요. 네. 자, 일단 네. 공개 방송회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 관련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장중 매매를 또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팔란티어라든지 굉장히 AI 관련된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주식은 정말 국내 주식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한 종목 찾은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당일날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미국 주식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미주식 관련한 소식까지 10시 반에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소은 의원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금요일에 받아봤었던 오늘 월요일장의 시초가 공략주 1일 수익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종목 있는데 아모센스부터 삼성전자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한 추력을 보여줬었던 LIG 넥스원, 다원 넥스뷰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헥토파이낸셜 8.8%의 1일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만나봅니다. 김도우 의원 바람은 연결을 하면서 저희 이 종목 한 주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헥토파이낸셜 오늘 8.8%의 일일 수익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찾아뵈니까 좋네요. 네,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이고, 또 물론 한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STO 시장에 지급 결제 사업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심업계 계열사와 선불 결제 서비스 독점 계약을 한 부분이 또 최근에 이슈가 됐고, 헥토파이낸셜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연계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시세를 내주고 있는 것은 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드렸던 이 종목이고요. 근데 또 마치 오늘 좋은 시세를 내줬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세를 내줬고요. 향후에도 이 종목의 가치성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3만 원대 이상은 보고 있고, 그리고 33,000원, 그리고 더 보자면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제가 지정을 드렸는데요. 보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킵고잉 의견 받아볼 텐데 저희 헥토파이낸셜뿐만 아니라 오늘 받았던 아크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내일장 준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아크릴 같은 경우는 지금 AI 인프라 기술 전문 기업이고, 그리고 25년도 작년도에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을 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조나단이라는 그 이름의 플랫폼과 그다음에 의료화학 플랫폼 나디아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PU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고 자원 가상화라든지 RDMA 기반의 이제 고속 전송 등이 가능하게 AI 인프라 운영을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업체고요. 기존에도 아크릴은 이 하단에서의 이 매수에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또 마침
하단까지 다시 이제 국제 정세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을 픽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6년도에는 이제 매출 부분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으로 크게 돌아설 예정이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믿음성이 좀 강하다 그럴까,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가야 할 종목이 못 가고 있었는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실적 기간 앞두고 저희 아크릴 내일장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동우 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희는 바로 선수들의 매매 기법 들으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일급 기밀 수익 파일 본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위원 함께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제가 봤는데 네. 약간 생각보다 금요일에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결렬될 것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 같은 분위기를 전 좀 느꼈거든요. 다만 네.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이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시장을 대해야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시장 자체가 이제 중동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보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시장에서 본다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양매도가 나왔는데, 양시장에 보면 전통이 좀 갈렸죠. 코스피 좀 밀렸지만 코스닥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죠? 오늘 통신 관련주가 무려 12개 종목이 상한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관심 가지자. 그게 결국 뭐냐면 전체 보면은 시장 수보다는 나무에 관심 가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주도 섹터가 뭐냐면 바로 최근 거의 지난 보면 제가 보면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통신 반복했습니다. 맞아요. 광통신, 광반도체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은 말이죠. 지수가 조정을 보는데 불구하고 계속 급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동양알몬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주가가 거의 12개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게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종합지수의 경우는 당분간 같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을 했죠. 이제 중동 봉쇄에 대한 얘기, 중동 보면 거기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역봉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란 배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이외의 국가들은 지나가게 한다. 그런 거 얘기 나왔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보면은 해결된 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일단 보면 미국과 이란이 보면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고 해서 거의 큰일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전쟁 중에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해결돼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해결 자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전 자체가 보면 더 이상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작아진다, 점점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차피 당분간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이 박스만이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은 5,000포인트로 고점은 6,450포인트에서 등을 보일 거고 이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 보면은 결국 보면은 970에서 1,215포인트가 이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등락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보면 종을 보자. 그래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시장에서 통신주 움직임 좋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도 흐름이 괜찮았죠. 화장품이 왜 움직이냐면 화장품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우주 관련부터 나왔는데 일단 통신사 재팬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통신 그리고 우주환경부터 연관될 수 있는데 그 흐름에서 우주환경부터 힘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본다면 우리가 관심 가질 섹터는 뭐냐면 현재 주도 섹터는 여전히 통신이다. 그래서 광통신, 광반도체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순환이 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섹터에다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중요 포인트. 자, 이 시장의 주도 섹터는 말이죠. 보통 보면은 시장이 나올 때는 1개월 상승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사이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기간 자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통신 주위에 집중해 관심하고 보시고 좀 대응하면 좋겠다.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젠 숲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2의 기가레인을 찾자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3월 중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하셨거든요. 자, 오늘의 이 광통신, 광반도체 쪽의 상한가 내일 또 추가적인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추가적인 종목들 하나씩 받아보면서 이야기 끌어가 보겠습니다. 세 종목 오늘도 관심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첫 번째 주성 코퍼레이션 만나볼게요. 위원님 이 종목 수급도 좀 같이 봐주세요. 수급적인 이야기도 같이 듣고 싶더라고요. 개인이 엄청 많이 샀는데 네. 외국인이 또 많이 팔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상한가 이거 저희 내일 준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많이 샀다가 오늘 외국인 팔았잖아요. 뭐 크게 뭐 의미 부여할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보면은 이 주성 코퍼레이션은 주성 관련 주성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물류하고 통신 양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신산업 재편에 대한 수혜주로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 그 간섭 제거, 그러니까 ICS 중계기기는 그 일본 시장에서 15년 이상 보면 그 주요 통신사라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신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주이고 오늘 이제 상한가 끝났는데요. 자, 이 다음에 주가 차트 보시면 기본 여기서 보면 매입선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가 이게 보면 상한가 나왔죠. 예, 상한가 나와서 쉬었다가 제자 상한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면은 이제 급등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급등 나오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성 코퍼레이션도 보면 주가 자체가 보면다면 충분히 또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아침부터 해서 뭐 추격 매사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성 코퍼레이션 좀 관심 가지고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통신 섹터 안에서도 한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담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성 코퍼레이션 받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관심주로 함께 떠나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RF 시스템즈입니다. 이 종목 정말 잘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24% 올랐나요? 네네. 참 아름다운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만큼 네. 관심을 또 많이 받아온 종목이잖아요. 네.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요? 상방 여전히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가지고 나온 거고, 뭐, 세 종목 중에서 결국은 보면 한 종목이 있겠죠. 있는데, 이 RF 시스템스는 뭐냐면 바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레이더하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 역시 통신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기술 관련 본다면, 원자 현미경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위성이나 MRO, 그리고 우측에 대한 안테나 시스템. 결국 뭐냐면 이 회사는 딱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레이더와 결국은 안테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바로 통신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관련 주목하시는 말씀에 이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주가 차트 보실까요? 보시면 지난번 2관에서 상승을 함 했습니다. 중기파 1판하고 2판하고 현재 3파의 전개예요. 3파 전개인데 거래 전개하면서 이 라인에서 좀 횡보하다가 오늘 그 대양호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그 RF 시스템은 시스템 전을 할 때는 현재와 충분히 위치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세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도 수급 좀 봐주세요.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앞선 종목이랑은 또 수급적인 면이 다른데 기타 법인에서도 꾸준하게 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수급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네, 폰트 사이즈 너무 작아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폰트 사이즈 조금 키워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키워주세요. 네,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았어요. 오늘 보면 오늘 외국인들 한 8주 이상 매수했고 기관들도 보면 투신권이 매수했는데 요즘 이제 그 주체를 본다면 특히 보면 그 기관들 볼 때는 투신권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또 연기금 또 수급이 좋으냐 봐야 되는데 오늘 투신권을 샀기 때문에 괜찮고요. 외국인들도 매수했기 때문에 수급은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주가 차트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상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눌림이 나오면 우리 접근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눌림이 나올 시에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한 상방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RF 시스템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세 번째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신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파스넷까지 통신 이렇게 가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금요일 날 엄청난 장대 양봉을 그려줬어요. 네네. 근데 오늘도 음봉이 아니라 플러스로 일단 마감을 해줬다. 이거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종목이 상한가 나왔어요. 이 종목은 좀 쉬었죠. 하지만 관계없다. 일단 오파스는 뭐냐면 그 대기업 공공기관을 대상해가지고 결국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관련 설계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하기 때문에 캐시 카우는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보면 네트워크 구축 관련이기 때문에 역시 이 정도도 통신 관련주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오파스넷 주가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종목은 지난 이관에서 보면 상승했고 이 라인에서 상승하면서 매입선 거래 한 번, 두 번 그리고 올랐다가 하는데 자, 박스권 돌파 딱 여기 위치에 있죠. 돌파하고 나서 살짝 쉬는 모습인데 오늘 양물 많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역시 보면 그 오파스넷 관심 가지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통신 관련해서 저희 진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 네. 빛과전자, 우리로 네. 오늘만 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급등을 계속 이어갔었던 종목들이 저 통신장비 업체 안에선 정말 다수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전에 이렇게 쭉쭉 올라왔었던 종목들 계속 홀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싶습니다. 새로 떠오른 애들 말고요.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들이요. 네, 우리로나 보면은 그 우리넷이나 광전 이런 모델이죠. 근데 말이죠.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은 이 통신주 자체가 움직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움직일까요? 자, 통신산업의 재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5G, 6G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지상망, 공유망 자체가 보면은 결국 위성망이 결합해서 결국 6G가 만들어질 텐데, 그 지금 6G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죠. 누가 좋아질까요? 통신 장비 업체들, 그리고 통신 부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 종목만, 뭐 광반도체나 예를 들어서 보면 광통신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 산업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보면 통신 장비, 그리고 통신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좋겠다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 신규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추세 대응을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섹터 안에서 종목 자체 본다면 주요 종목이 제가 체크하는 결과로는 한 30개 종목이 됩니다. 핵심 종목이. 그런데 앞으로 한 40개 정도 늘어날 거예요. 한 10개 정도.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 종목도 관련주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그 관련해서는 계속 후발주가 나올 수 있겠고 그 점을 잘 매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신주는 파동 1파가 나오고 나서 1파 나왔거든요. 그럼 조정까지 안 나왔어요. 즉 뭐냐면 중기파일 땐 1파 나오고 나서 2파 나오고 나서 또 3파 나올 텐데 그때 기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 관리로서 새롭게 보안 업무에 대해서 신규로도 진입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통신 왜 말씀드리냐? 지금 주도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달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전히 추세 대응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후발주자까지도 계속해서 팔로잉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그럼 그동안 받아봤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상승률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3개월 픽 탑5 종목입니다. LK 삼양, 헥토파이낸셜, 뭐 흥하해운도 굉장히 좋은 추력 보여줬었죠. 와이어블, 통신주 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해주셨습니다. 50% 가까운 수익률, 아모텍까지 저희는 꾸준하게 받아봤었는데 저 중에 있는 저 와이어블 오늘 통신 관련해서 뭐 그냥 딱 컨셉 하나 딱 잡았네요. 와이어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저희 굉장한 수익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받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러면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저희 걱정 안 해도 괜찮은지 익절가와 함께 어디까지 더 저희 상방 열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1차 목표가는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야 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릴 때 공룡 무선 기지국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파 음영 지역에서 중계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통신 관련주예요. 오늘 계속 통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와이어블
일단 수익 내시면 축하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이 시장에서 말이죠. 이런 그 주도 섹터를 잡으시려면 항상 급등하고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급등하기 40일 노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성공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가 찾아보시면 자 바이벌 본다면 주가 보면은 2,140원 유관이 들었죠. 들어나서 올랐고 쭉 상승하고 있는데 주봉을 잘 보세요. 주봉 보시면 이 종목이 최근 본다면 고가가 이 라인이죠. 6,200원 라인이 있죠. 자 지금 오늘 종가가 보게 되면 3,000원대인데 자 이 종목은 제대로 가버리면 더블 정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목표가를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의 최고가 수준이네요. 네, 그까지 전고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슈가 없을 때는 주가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통신 관료가 굉장히 많이 쉬었거든요. 이제 통신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신 산업의 재편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 바이벌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목표 주가 상회하면서 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찍었던 6,000원대, 그럼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2배 껑충 뛸 수 있다. 하지만 통신주 그만큼 오래 쉬었기 때문에 여전한 추력 저희 조금 더 기대해보면서 홀딩 전략으로 이야기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목표가도 달성한 종목, 그리고 뚫어서 그 위에 앉아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아모텍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익절가 새로 잡고 추가적인 목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도 수익 자체가 한 40%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도 통신주예요. 무슨 통신 안테나를 만들고 있고요. 5G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기 차량 보면 MLCC 관련이기도 합니다. 통신 관련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MLCC 관련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본다면 5G나 6G에 관심이 가지기 때문에 그 관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텍 이전 통신주에 보면은 그 주도로서 보면은 우리가 관심 가지 봐야 되고요. 이 대목에서 주가 차트 보시면 자, 15,440원 이거는 체크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급등별 내리고 나서 이 라인에서 매입선 거래도 왔고요. 여기서 매입선 거래 두 번 정도 들어오고 나서 주가 우상향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 보이냐? 이제 보면 매도 거래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 흐름이 전혀 없어요.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텍 추세는 가능하고요. 이 정도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보면 딱 지난번에 보면 29,000 라인 있죠. 29,000 라인.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목표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상위 조정을 보도록 하고요. 항상 보면 급등하면 뭐냐면 시장 주도를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텍도 추세 대응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진짜 오래 쉬긴 했네요. 지금 전고점 대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2020년, 2021년까지 저희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모텍도 저희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봤었던 세 종목 그 안에서 탑픽 가려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저희는 어떤 종목 가장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라인 안에서 저희 보겠습니다. RF 시스템즈. 이거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전략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거래량도 계속 붙고 있는 것 같고 수급도 좋은 것 같고 기대를 가져볼 만은 하지만 이제는 슬슬 가격 전략에 대한 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한 질문해 주시는데요. 네. 일단 그 RF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통신 관련주이고 레이더 그다음에 안테나입니다. 자, 레이더와 안테나는 뭐죠? 당연히 통신 관련 그 기업이고요. 이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 레이더와 안테나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RF 시스템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계산 보면 방산 기술 쪽에도 영향이 되거든요. 방산 쪽에 해당되고 원자 현미경 시장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위성, 그다음에 MRO, 그다음에 부체계 그리고 안테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성하고 결국은 보면 그 지상 안테나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보면은 통신 관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본다면 주가 찾아보시면 아까 이제 주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럽다 했었잖아요. 자,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누려야죠. 그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면은 자, 상장하고 나서 주가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이 상승폭을 자세히 보시면 이 종목 자체 보면 아직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아직 살아 있고 일봉상 본다면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추세 대응하면 충분히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접근 자체는 내일 시초가도 접근 가능하지만은 눌림목이 좀 살짝 나올 거예요. 보면 주가 자체가 한 20% 올랐기 때문에 눌림 나올 때 접근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이 종목에 대해서 2만 원, 손절 라인은
만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전고 돌파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추세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항 위원과 함께했고요.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